세계 물포럼 나흘째인 오늘 지구촌 물 문제의 해법을 공유해보자는 워터 쇼케이스, 즉 물 문제 해결 경연대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습니다. 물포럼에 온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은 대구 경북 지역 명소도 둘러보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인기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1,90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15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양령시에서 만나는 건강한 소통이라는 주제로 오늘 개막돼 나흘간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에서는 이런 물의 소중함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개막 나흘째를 맞은 오늘은 지구촌 물 문제의 해법을 공유해보자는 취지에서 워터 쇼케이스, 즉 물 문제 경연대회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각 지역이 직면한 물 문제를 풀기 위한 실행 사례 경연 프로그램인 워터 쇼케이스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2년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130여 개의 국내외 사례를 모집해 예선을 거친 9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물 부족이 극심한 지중해 연안국의 물 이용 사례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비탓이 생기는 산사태의 인지 역량 강화 방안과 인도의 지하수 비수 오염 저감 대책 등 다양한 문제와 실제 해결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의 빗물 담수가 가능한 옥상 정원화 사업과 수자원공사의 시와호 수질 개선 프로젝트가 최종 경쟁을 벌였습니다. This can save the cooling energy of the building, and also in winter time, we can save heating energy of the building. 경연 형식의 워터 쇼케이스 행사는 인류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물 문제의 해결책을 서로 공유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 지역 지방에 맞는 그러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서로 경쟁을 시켜서 찾아서 또 다른 지역에 보급을 시키고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단과 사전심사, 관객 투표 등으로 결정된 우승팀은 먹는 물 부족이 심각한 인도 사막 지역에서의 빗물 재활용 방법을 발표한 방글라데시 팀으로 결정돼 상금 3천만 원과 함께 대구 경북 워터 프라이즈 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인류가 물 부족에서 물 오염 그리고 물로 인한 재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물과 관련된 문제와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인류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금교실입니다. 세계 물포럼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은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틈틈이 우리 지역의 명소도 둘러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처럼 한국인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투어에 나선 외국인 세계 물포럼 참가자들이 서문시장을 둘러봅니다. 대구가 섬유 패션 도시라는 걸 미리 듣고 온 외국인들은 유난히 옷과 침구류에 관심을 보입니다. 한국 전통차를 맛보며 아름다운 닭이에 흠뻑 매료되는가 하면 부부의 행복을 기원하는 원앙 한 쌍을 기념품으로 장만해 가기도 합니다. 서문시장의 명물 호떡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What is it called? 호떡. 호떡. 호떡? Yeah. 호떡. 외국인의 입맛에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We have something back home that is a little bit similar. Also made in oil, and we have sugar, but not sugar with cinnamon like this. So it's very tasty. 경상가면공원과 향촌문화관, 서문시장 등지를 둘러보는 6시간짜리 무료 투어는 3호선 시승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호선 시승에 오른 외국인들은 이렇게 대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신천 하수처리장과 문산 정수장, 강정 고령고 등을 둘러보는 코스와 김광석길과 면세점 등지를 가는 야경 투어도 인기입니다. 경주와 포항, 안동 등 경북 지역을 함께 둘러보는 등 모두 20여 코스가 있는데 물포럼 개최 전 1000여 명이 예약을 했고 지금도 현장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The people is the best point in this country, I think. Gentle and very kind people. I love it. 세계 물포럼이
관광지로서의 대구 경북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제7차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의 국회의원 과정이 오늘 경주 하이코에서 열려 세계 각국 국회의원들이 입법 및 예산 지원을 통한 물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주영 의원과 이완영 의원, 유성걸 의원 등 국내외 국회의원 100여 명이 참석해 국회의원 헬프데스크 사업 추진과 세계 물포럼 국회의원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지구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 국회의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상북도의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데 비해 다른 지자체는 높은 비율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점심시간, 군위 중고등학교의 급식소는 특히 활기찹니다. 군위군의 모든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은 올해로 3년째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급식비가 없어서 학생들 교육시키기에 부담이 적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다른 부모님들에게. 그러나 경북 전체의 무상급식 비율은 겨우 54%. 특히 경북처럼 초등학생이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경북보다 총 예산이 작은 전남북은 오히려 더 많은 무상교육 예산을 투입해 80% 이상의 학생들에게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상급식의 실행은 예산 규모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예산 수요처 어느 곳 하나 급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비율을 보면 정책적 판단은 단체장과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경북도지사나 교육감이 시민들이 가장 속으로 많이 와닿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북의 무상교육 범위 결정은 명목상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교육과 정치가 얽힌 현실을 감안한다면 단체장을 넘어 정당 차원의 결단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천주교 대구대 교구는 오늘 저녁 7시 반 대구 대교구 성모당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추모 미사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미사에 참석해 신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내일은 대구 백화점 앞에 하루 동안 분향소가 설치되고 저녁 7시부터 진실 규명과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대구 시민대회가 열립니다. 2015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세계 물포럼을 기념해 물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효종 9년 한약재 시장으로 문을 연 이후 357년째를 맞은 대구 양령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바라며 양령시에서 만나는 건강한 소풍을 주제로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방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이 역사성을 간직하고 357년의 역사성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가야 되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왕의 남자로 잘 알려진 남사당패 줄타기 놀이를 비롯해 70여 개에 이르는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침이나 뜸,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한방 진료를 무료로 체험할 수도 있고 축제 기간 중 한약재나 한방 제품들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제7회 세계 물포럼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물 종류 33가지를 소개하고 체질에 맞는 물의 종류와 마시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포럼 참가자 등 외국인들이 쉽게 돌아볼 수 있도록 양령시 곳곳에 통역 봉사자들도 배치했습니다. We went through the medicinal tunnel. I feel stronger already. Yeah. And the talented acrobatics on the rope is incredible. We're having a really good time. Yeah, this is a lot of fun. 올해로 38회를 맞은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2015 청도 솥싸움 축제가 청도군 화양읍 전용 경기장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은 전통 민속 솥싸움 방식인 체급별 대회가 열리고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은 우권을 구입해 베팅할 수 있는 갬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솥싸움 축제에는 유등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싸움소 100여 마리가 출전해 총 상금 1억 2천만 원을 놓고 대결을 펼칩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1,900만 명에 이릅니다. 가입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데 서비스 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범어동에 사는 30대 주부는 지난달 인터넷과 TV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인터넷 요금을 넉 달 동안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새로운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신청했는데 기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벌어진 일로 요금까지 이중으로 내왔습니다. 업체 측이 사과하고 정상 처리를 약속했지만 해지 처리를 또 안 해 인터넷과 TV가 다시 멈추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번 더 겪어야 했습니다. 황당하죠, 한마디로. 본사에서는 자기네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대리점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리점은 해결 못하고 고객은 피해 입었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피해는 205건으로 2013년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습니다. 특히 해지 뒤에도 요금이 부과되는 피해가 29.4%, 약정 기간 내 해지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17.1%로 분쟁의 절반가량이 서비스 해지 때 일어났습니다. 사업자 간 과열 경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늘었고 TV, 전화, 휴대폰 등과의 결합 등 상품 구조가 다양해져 계약 내용도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으시고 요금 청구서가 도착하면 청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해지 신청 시 해지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지만 환급, 배상 등 구제가 이뤄진 경우는 68.9%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어제 낮에 경주와 포항 지역에 천둥, 번개와 함께 갑자기 우박이 내려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시 강동면의 한 취나물 재배지. 이파리가 찢어지고 힘없이 멍들어 폐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한창 수확철을 맞은 농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70여 농가의 피해 면적만 18헥타르에 달합니다. 지금의 연중 봤을 때 이 나물의 소요가 제일 많고 맛이 가장 있을 때인데 한참 많이 출하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피해를 입어가지고 농가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 일대 농가 대여섯 곳도 시금치 등 일부 작물이 우박을 맞아 하얀 반점이 생기는 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박이 떨어진 자리 하얀 점이 생겼는데 이걸 보고 소비자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살 겁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갑자기 바둑알 만한 우박이 폭우와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4월에 떨어지는 우박은 포항에서는 지난 1975년 이후 처음으로 40년 만입니다. 지자체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며 현황 파악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런 몸이 나가지고 작물이 지금 없거든요. 만약에 한 5, 6월 됐다 그러면 피해가 좀 됐죠. 지금 자체가 수확기가 지나가지고 일단은 피 자체가 그리 크지 않으면은 일단은 시세는 그리 말하거든요. 기상대는 상층부로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며 대기 상하층의 온도차가 커져 우박이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우박이 5월과 6월에 자주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 저는 지금 대구시 동구의 한 라이온스 회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미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9쌍의 부부가 합동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거는 저희 반지부터 가전제품, 수저, 이불 전 세트 다 해드리고 또 식대, 지인들 전부 식대까지 저희가 전부 해서 저희 회장님들이 전부 다 봉사금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저희 두 사람
아주 행복하게 열심히 사는 그 길을 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합동 결혼식을 올린 부부들은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 부부들이었는데요. 오늘 결혼식을 계기로 새로운 꿈을 품고 더욱 행복한 결혼 생활 꾸려나가길 기대합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마련한 명품 할아버지 할머니 베이비시터 대학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할아버지 할머니 베이비시터 대학은 앞으로 7주 동안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육아 교육을 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육아 전문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경산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오늘 경산시 여성회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베풀이 나눔장터를 열었습니다. 오늘 나눔장터에는 그동안 시민들이나 수강생들로부터 기증받은 옷이나 책, 신발, 장난감 등 중고물품과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만든 과자와 홈패션 등이 판매됐는데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서는 동인동의 한 병원에서 마련한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초청된 동인동 100여 명의 어르신들은 국수와 수육 등 정성껏 마련된 점심 식사를 하고 기념품도 받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8.6%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올랐는데 지난해 2월 이후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고용률은 61.1%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내렸는데 지난 2012년부터 계속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조금 떨어졌고 경북은 3.6%로 1년 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세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날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알바노조 대구 지부도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적정 인력 확보, 부당해고 복직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알바노조는 지난 일주일간 패스트푸드 노동자 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일하다가 다쳤지만 30%가량이 아무 조치가 없었고 근무 일정 조정이나 휴식 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어제 새벽 3시 반쯤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82살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장인인 A씨는 7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살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로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출동한 경찰과 민간 포획단의 추격 끝에 사살됐습니다. 한편 이번 멧돼지 출현으로 아파트 주민 한 명이 놀라 달아나다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인 해문 스님은 최근 프랑스 파리 국제박물관협의회를 방문해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 중인 경주 금관총 유물과 창녕 출토 유물, 조선왕실 유물 등을 한국에 돌려받게 해달라는 국제 청원을 냈습니다. 이 유물은 일본이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유물들로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모은 문화재를 소장한 일본 오구라 컬렉션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1981년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칠곡군 기산면 영리들에서 쌀 전업농 김종기 씨가 이 경북 지역 올해 첫 모내기를 했습니다. 일반 논보다 25일가량 빠른 것으로 8월 20일쯤 수확이 가능해 80kg 한 가마에 7만 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매년 4월 15일을 전후에 첫 모내기를 해왔는데 쌀겨와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합니다. 경상북도가 준하경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소방,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팔공산 가산산성 야영장과
동명북에 간 도로공사 현장에 긴급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저수지와 교량,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등 안전과 직결되는 2만 2천여 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